이 김포시가 과연 통일한, 그 다음에 이런 X축 네트워크를 극복한 격자형 네트워크 상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잘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프로그램에 한 일부분으로 취재했던 로테르담이라는 항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거기에 나온 인터뷰를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김포가 처한 지리적 환경이나 어떤 기능, 앞으로의 비전이 로테르담이 지향하는 것과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혹시 좀 억지스럽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덜란드 관련 인터뷰를 한번 봐주실까요? 자, 여기서 잠깐만 멈춰주십시오. 자, 지금 저 황색으로 된 거 있죠? 물길을 따라 황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다 항만입니다. 네덜란드는 아시다시피 해수면이 육지보다 높죠. 영토의 한 3분의 2 정도가. 지리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닷길이 내놓은 드러난 육지마다 저렇게 거대한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저 길이가 45km 정도 됩니다. 지금 김포가 한강에 저와 유사한 물길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저 로테르담 근처에 스키폴 공항이, 허브 공항이 위치해 있고요. 로테르담은 세계에서 11번째 규모지만 유럽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무역항입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를 한번 다시 들어봐 주실까요? Ports are in this area, in this area, container ports, and nearby North Sea, here and here. And all the Korean cargo come to this area, this area. 네덜란드의 경제의 심장, 길게 뻗어있는 45km 길이의 터미널 내부 구역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고속도로처럼 시원스레 내달릴 수 있는 길 양옆으로는 컨테이너 터미널들과 배후단지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김포에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됐다고 했을 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슈퍼코리아의 꿈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는 사실 어떤 격자형 네트워크를 지향, X축 네트워크, 길이라는 관점에서 전 세계와 동북아시아, 주로 이제 유라시아 레일로드를 따라서 가는 그런 여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김포라는 것을 연계시켜서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밤을 고민을 했는데요. 자세히 한반도 지도, 그리고 철원이라는 도시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 김포의 허브 도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됐고, 아마 철원이 갖고 있는 한반도의 배꼽, 예전에 일제강점기에서는 철원의 도시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한 5만 정도 남짓합니다. 그런데 철원은 반드시 경원선의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김포가 갖고 있는 중요성에 비한다면 철원의 통일한 국에서의 허브 도시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이보다는 약할 것이다. 그만큼 김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장점들이 일거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마지막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08번 경원선을 한번 보실까요? 언젠가는 대륙으로 가는 길목에 8월 5일날 경원선 남측 구간에 복원 기공실이 있었는데 북한과의 합의에서 북측 연결 구간처럼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김영윤 회장님 인터뷰가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열차길을 열고 도로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남북이 합의만 하면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원을 가로질러 시원스레 내달릴 수 있을 겁니다.
출발한 열차는 간이 서렸던 휴전선도 말할 것 없이 빠르게 지나칩니다. 평양에 도착하면 잠깐 동안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기를 기다릴 겁니다. 이게 원래는 그 일제강점기에 경성역에서 런던 가는 기차표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달려나갑니다. 70년 전에는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그동안 이 정상적인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질 때 주요 도시들을 거쳐 대서양 연안까지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멈춰주십시오. 사실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는데 바로 그 아주 중요한 축선선상에 김포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강남의 개발, 그게 그 경부선 내려가는 서울의 시발점이었죠. 그 경부선이 놓여지면서 강남이 개발이 본격화되고 그게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번성한 도시가 됐듯이 통일이 되면 이 김포가 그런 위상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더 진행을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북한이었던 거죠. 북한. 한국에 대해서 생각나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외국 사람들은 북한이라고 대답하는데 3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한국의 투자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매번 바뀌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자, 어찌갔든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금강산은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메카가 됐고 이제 10월 20날 상봉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약 한 100여 명의 직원들이 들어가 있는 인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금강산관광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정말 많은 사업 위기가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유엔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록강대기 말씀하셨고요. 지금 요때 금강산의 광경입니다. 참 아름답죠,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산입니다. 여기서는 나무꾼과 선녀들이 목욕을 했더니 산팔담이 되겠습니다. 딱 요때 사진입니다. 자,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던 이유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증진, 남북 간 신뢰 회복, 한반도 긴장 완화, 통일 및 세계 평화 촉진 모든 것이 다 함축이 되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신뢰 구축 프로세스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금강산이나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남북 관광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김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반경 30km 이내.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30km 반경에 인구가 1145만 명이 있습니다. 이런 그 좋은 위치를 가진 데가 별로 없겠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김포시의 강점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한반도 중앙부 서쪽에 위치하면서 북한과 강을 사이에 두고 철책선이 없는 강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심리적으로 지자체 발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있지만 또 주변에 파주라든가 포천이라든가 강화라든가 하는 강력한 접경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 비교적 자연이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고
한강 임진강 황해와 삼면이 수건 공간에 접해 있고 인천공항, 김포공항, 아라뱃길 등 우수한 연결성, 김포터미널 기준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30km 반경에 1145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황해남도 개성시와 최단거리로 연결이 가능하고, 통일거점도시, 지정학적으로 북방경제의 전초기지가 될 수가 있고, 한반도에서 남과 북을 내륙과 해양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남북한 평화 유지의 중요성과 평화 통일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단점으로 철조망이 너무나 한강을 끼고 있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친수 공간에 접근이 어렵고, 군사시설이 많기 때문에 민간활동이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고, 또 파주나 포천, 강화 등 굉장히 강력한 적경도시, 이 도시들이 어쩌면 김포시의 경쟁자가 될 수가 있겠죠. 바로 좀 넘겨주세요. 손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가주시겠습니까? 제가 쭉 김포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보니까 가장 큰 부분이, 약한 부분이 강한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자, 상대를 알아야지 대응 전략이 나오는데, 애기봉 전망대하고 제가 오두산 통일 전망대를 비교를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애기봉 전체에 1월부터 6월까지 입장객 수가 39,000명이었는데 오두산 통일 전망대는 내국인이 15만 명이고 외국인이 39,000명이었습니다. 거의 같은 숫자가, 애기봉은 내국인이 들어가는 숫자가 39,000이고 오두산 통일 전망대는 외국인이 간 것이 같은 숫자고 내국인이 간 건 15만 명이나 됐었습니다. 또 하나는 네이버에서 찍어보니까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애기봉 전망대까지 1시간 23분이 소요가 됐고, 키로수는 같습니다. 48km. 서울시청에서 오두산 전망대까지는 59분이 걸렸습니다. 키로수는 44km나 48km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 그럼 24분이 차이가 나는데 24분이 별건 아닌 것 같아도 한국 사람들 얼마나 성질이 급한 민족이죠. 밴딩머신에다 커피 자판기에다 손 놓고서는 손 디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밖에 없죠. 저도 한 2번 되어봤습니다. 그 사이를 못 잡거든요. 24분이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오두산 전망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프로방스까지 2.4km, 6분밖에 걸리지 않고 프로방스의 관계가 되겠고요. 시간이 좀 많으면 천천히 말씀드리면 되는데, 헤이리까지 오두산 전망대에서 8분밖에 안 걸립니다. 2.5km밖에 안 걸립니다. 헤이리의 키워드는 문화에 닿았고,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공연장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쭉 넘어가 주세요. 안 넘어갑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거기? 넘어왔어요. 자, 옆에 파주시에 보면은 북시티라는 것이 있어서 16km 20분이면 되고, 또 GSM이라는 키워드를 문화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밤새 20시에 오픈을 해서 새벽 6시까지 핸드폰을 끄고서 하는 시민체육관일의 문화행사가 있었고요. 또 22분, 24분 차이가 나는데 22분이면 임진강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김포시만의 파워 브랜드가 제가 찾는데 찾다 못 찾았습니다. 가장 그나마 찾을 수 있던 것이 김포 인삼 쌀 맥주 갤러리 이런 걸 찾았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김포 인삼 쌀 맥주인데 정말 김포가 얘기하는 브랜드가 어떤 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는 김포 금쌀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김포 인삼으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내려와서는 김포 인삼이 앞으로 오고 쌀은 또 뒤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도대체 쌀로 만든 맥주 맛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할 텐데, 의아심을 가졌을 텐데, 여기는 김포 금쌀이라고 인삼이라고 했을 때 여기 또 인삼 쌀 맥주로 바뀝니다.
이것이 현재 있는 홈페이지를 제가 며칠 전에 다운받은 건데 여기에 분명히 인삼이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여기다가 또 해놨어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인삼잎인가 그랬더니 이것은 담쟁이에요. 인삼잎도 아니고. 그러면서 여기에 또 인삼이 들어가 있어요. 뭐를 하고자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긴 또 뭐 나비가 막 와 있는데 왜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우리가 원하는 김포금살이나 김포인삼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도 부족한데 여기도 인삼, 여기도 인삼, 여기는 또 담쟁이 넣고 여기는 또 희한한 인삼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저렇게 복잡해야 될 리가 없는데 제가 안타깝게 느끼고 있었던 건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나 정말 시민들이 열심히 뛰고는 있는데 알리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서 지금 김포시에서 나오는 그 인삼 쌀 맥주인지 쌀 인삼 맥주인지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보면 제목이 에너지인이에요. 에너지. 아무리 찾아봐도 맥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 이건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전체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에너지예요. 좀 아까는 맥주 전시관이라고 했는데 에너지입니다. 자, 현재 에너지 음료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불, 파워번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맥주라고 그 홍보관까지 전하는데 맥주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반면에 옆에 있는 강화 특주는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쌀로 빚은 인삼막걸리 화끈하게 얘기가 됩니다. 자, 이것은 전라남도 고창군에서 만드는 건데요. 여기서도 인삼맥주가 나옵니다. 인삼맥주 나오는데 인삼도 아니고 홍삼이에요. 김포에서 인삼을 얘기하고 있는데 홍삼맥주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홍삼맥주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비어라고 영어로 써놨고 수출을 위해서 이미 한국 홍삼 맥주 주식회, 삐주 주식회라고 이름까지 만들어놨어요. 자, 그럼 똑같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한쪽은 저렇게 하는데 지금 김포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죠. 맥주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홍삼보다 강력한 김포 산삼 맥주를 하던가 했어야 될 텐데 저런 부분들이 좀 약한 거죠. 안타까웠었습니다. 정말 시장님이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저런 부분이 안타까웠던 거죠. 산삼 맥주로 가든가 해야 되는. 자, 문화전통도시 김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지속가능한 창조도시도 됐어요. 창조도시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진보한 거 다 못 보여드리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언어 선택이 창조였습니다. 창조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행히 창조도시를 떠나서 이제는 평화문화도시라는 아주 기가 막힌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평화와 문화를 같이 가져가게 된 거죠.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것은 파주시라든가 다른 데서도 문화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포에서 이제 평화문화로 가기로 한 거죠. 자, 고양시에서는 한 5분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고양시에서는 평화통일특별시라고 이름을 확실하게 써놨고요. 또 국제평화통일특별시로서 세미나도 여러 번 열었었습니다. 자, 파주는 통일한 거의 중심도시라고 확실하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대교. 자, 저게 들어가는 것이 통일대교인지는 이 다리가 통일대교인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봐도 통일대교로 나오는데 자, 제가 찾아본 것 중에서 한 장이 있을까 말까 하는 2020년 김포도시 기본 구상론 때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서 정말 금싸라기 같은 다리겠죠. 북한의 판문군으로 연결되는 통일대교 다리가 있는데 그 이름을 통일대교라고 해놨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히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자, 임진강으로 들어가는 통일대교가 이미 지도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한 장 있는데 통일대교라고 되어 있어요. 저런 데서 우리가 김포시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9월 4일 날 김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2층 버스를 운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담당자였었으면 김포시 담당 관계자는 2층 버스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저것이 교통난 해소가 아니라 관광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얘기해도 김포 시민은 저것이 출퇴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다 압니다. 왜 김포시에서 나서서 저 금쪽 같은 신문에 출퇴근하는데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김포는 교통난이 많은데 거기 관광관료로도 길이 막혀 하는 인상을 더 주는 거죠. 저런 것들이 다 마케팅으로 해야 되는 거죠. 관광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만 얘기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자, 한국 지방 브랜드 경쟁력 지수를 보니까 전체 77개 지자체 중에서 관광환경지수가 64입니다. 관광환경지수가 77등 중에서 64등인데 남북한 관광을 연결한다?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거부터 해결한 다음에 남북관광에 관심을 갖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사할 때 주민 활력 지수가 33등이었는데 4등으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나 시의회 의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김포 시민들이 얼마나 마음을 합쳐서 정말 활력차게 이 도시를 끌고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수입니다. 저거 하나 가지고서 저는 앞으로 김포가 조금만 마케팅만 잘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일이라고 확신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관광이라는 것은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쟁력 중에서 주거환경, 투자환경, 브랜드 로열티, 브랜드 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마케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평화놀이 길의 출발 지점이 김포에 있는지 저도 요번에 알았습니다. 다른 도시는 출발 지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화놀이 길을 자기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김포에도 있죠. 기존의 전망대와는 차별되는 애기봉 생태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약 한 25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거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아까 오두산하고 제가 일부러 비교를 해드렸는데 새로운 걸 해야 되고 북측하고 한다면은 김포의 금쌀 영농기술을 북측에 전수를 해준다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제일 가까운 김포에서 북한의 관광을 개발하려면 김포시가 주도가 되는 북한의 젊은이 대상으로 관광 전문 인력교육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입니다. 좀 아까 보셨다시피 평양이외에는 분이 하나도 없는데 돈이 있어야 됩니다. 김혜연 박사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김포시 자체에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좀 더 자유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경영 추진 자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가보니까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자치도에서 쇼핑에게 0.1% 기부를 받는다. 그냥 하나의 아닙니다. 저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가 있겠죠. 김포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운영되고 보면 0.1% 기부하거나 출연하라면 마다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최우선 과제는 제가 보니까 김포시에서 개성으로 연결되는 교량이 연결이 안 된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김포시는 현재 상황에서 달라질 게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장님, 의회의원님들, 시민들 모든 역량을 이 교량을 유치하는 데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도, 요거 2장 있는 지도인데 전체에서 여기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강화도 나름대로 이렇게 연결하겠다고 돼 있고 국민들의 80%, 90% 이상은 강화도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지 김포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작업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15년 전에 개성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놨던 지도입니다. 다 강화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포에서 연결되는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해결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자,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았지만 시간이 너무나 제약이 되고 조금은 듣기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이번 준비를 하면서 김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김포가 이 부분은 꼭 좀 해결했으면 정말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민활력지수가 4위인 김포시입니다. 앞으로 정말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도시입니다. 앞으로 평화도시로서 평화문화도시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 수치의 버금가는 인구가 있죠. 파주하고 김포 합쳐도 앞으로 120만의 인구가 포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한강하구란 말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김포분들은 조강이라는 용어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한강이 영월을 지날 때 동강이라 부르고 여주를 지날 때 여강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마포를 지날 때 서강이라 불렀죠. 우리의 선조들은 한강하구를 조강이라는 고유명사를 부여했습니다. 그 조강은 어디냐?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부터 서해까지입니다. 근데 이 서해까지가 어디까지가 좀 이야기가 많이 혼동이 좀 되더라고요. 예, 보통 오른쪽에 보면요,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부터인데 이 조강이 끝나는 지점에 애기봉에서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아래쪽 보면은 교동도 왼쪽에 말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도가 끝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강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보통 유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 개념을 굉장히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한강하구라는 개념은 제가 그런 말 합니다. 4대강이 조강에도 있다. 한강도 끼고 있고 임진강도 있고 강화와 김포 사이에 염화수로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코리아라는 이름을 세계 알린 예성강이 있고 예성강, 염화, 한강, 임진강을 끼고 있는 게 바로 조강이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강과 바다의 구분이 없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조상님들 조자 써서 조강이라고 불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조강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아마 여기 와서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강의 역사적 발자취를 보면요, 청동기 시대에 단군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고인돌은 강화뿐만 아니라 김포에도 천지에 널려 있었습니다. 정족선성의 다른 이름이 삼랑선성이죠.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 참성단이 있죠. 삼국항쟁 주도권 다툼 중심적입니다. 광개토왕의 군대와 백제군대가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관미성, 그 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논란도 많습니다만은 조강 어휘에 있었다는 건 분명한 거죠. 그 다음에 코리아라는 이름을 세계 알렸던 병난도 시대, 고려의 최고의 문호라고 할 수 있는 이규보가 조강을 거두면서 조강부라는 글을 남겼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가면 조강포 시대, 토정이지야, 우리가 토정비결의 원저자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물때를 조강에 드나들고 안 들고 밀물과 썰물의 물때를 기록해서 2달 동안 운막을 짓고 달에 자리를 관측했던, 그래서 기록을 남겼던 게 바로 조강 물침이죠. 이때까지 다 조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1953년 7월 27일 남북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휴전협정 1조 5항의 조강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한강하구라는 보통명사로 대체가 됩니다. 14선에서도 조강이라는 이름은 등장을 하지 않았죠. 자, 조강을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코리아라는 이름을 세계 알린 병난도 예성강 시대가 있죠. 코리아라는 이름을 세계에 좀 알린 그런 이 병난도 시대에 이 내용들을 좀 보면요. 화면을 좀 앞으로 넘겨주겠습니까? 예. 아니, 앞으로요. 앞으로. 그 이전. 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코리아라는 이름, 예성강, 병난도, 바로 이게 또 조강의 한 자락이었었고, 고려는 개경과 지금의 한양 땅의 남경이라는 줄로 삼경제도를 두면서 이 조강을 양대 축으로 양대 수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들으면서 조강 삼포 시대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조강포는 한양으로 물자를 나누는 모든 중심에 조강포가 있었고 그 바로 또 서해 어귀에 강령포가 있었고 좀 안대로 들어가면 마금포가 있어서 강령포, 조강포, 마금포를 거쳐야만 한양으로 물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거였었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53년 7월 27일 유엔과 중공과 북한 사이에 남한은 빠졌죠. 정전협정을 맺습니다. 정전협정 1조 5항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정문을 그대로 옮겨볼게요. 한강하고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한이 일방의 통제하였고 그 다른 한쪽 강한이 다른 일방의 통제한 것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의 일을 개방한다. 그리고 이걸 명확히 해서 지도까지 첨부했습니다. 그 첨부한 지도가 바로 저 흑백 지도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휴전선이 김포에도 존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휴전선의 시작은 파주서부터 동해안까지입니다. 한강하고는 휴전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아래 지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따온 지도인데 저게 가장 명확하게 있죠. 한강하구 중립지역. 영어 원문으로는 한 리버 이스튜어리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 휴전협정 1조 5항을 우리는 다 기억 속에 지워버렸던 거죠. 세 번째 작은 지도는 좀 더 명확하게 해서 한강하고만 따로 뽑아서 정전협정문에 첨부한 지도를 색깔만 입힌 겁니다. 가운데서는 휴전선이 아니라 한강하고 중간선이라고 했고 왼쪽 제일 시퍼런 것의 끝지점에 말도가 있는 거죠. 저게 바로 조강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런 말 합니다. 조강은 한강하고 김포를 잉태한 어머니의 품이다. 근데 김포가 어머니를 잊어버렸어요. 부여자식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김포 시민이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재밌는 것은 통일부 블로그, 안전행정부 블로그에도 군사분계선이 한강하고 쫙 지나가요. 중앙부처도 역시 이 조강을 모르고 있는 부분들 통탄할 일이죠. 예, 넘어가 보세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한강하고에 대해서 그래도 몇몇 분이 계속 언급을 했더라고요. 묘익 들어보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 통일부 장관 했던 분이죠.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고요. 이분이 무려 1996년에 한강하고 3학론, 이른바 3포트론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영종도 국제공항, 김포 강화를 텔레포트 전광으로 만들고 한강항은 병난도 부근에 이 한강항을 만들어서 여기에 통일한국의 수도를 만들자. 이게 아마 이명박 정부 때 나들선 프로젝트로 이게 구체화됐던 것 같은데 정작 이분이 통일부 장관 되고 나서는 아마 힘의 역광에서 밀렸는지 이 부분이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화면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손학규 전 지사죠. 병난도 프로젝트 2007년에 남북경제특구를 병난도 일대에 설치하고 병난도에 국제관광단지를 만들자. 자, 근데 오른쪽 사진을 봐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강하고 프리존 개념이 아니라 한강하고의 휴전선이 쫙 지나가 버립니다. 아까 류익 전 통일부 장관도 정전협정 1조 5항은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하고 조강 일대에 갖고 있는 정전협정 1조 5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전개가 안 되고 이벤트로 그쳐버렸던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죠. 네, 넘어가 보세요. 최근에 김포시에서 삼하고 벨트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남북 통일대교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다리를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이름을 경협대교로 붙이자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자는 거죠. 남북 경협의 교두보로서 다리 이름을 경협대교로 붙여버리자. 그러면 한강, 임진강, 예성강강, 삼하고 벨트론을 개발했습니다만은 이 김포시의 그 자료를 보니까 역시 오른쪽에 통일경제특구, 임진강권 중심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소유되지 않게 해서 이름을 좀 얹어서 여기도 신경 써달라.
약간의 좀 호소형의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예, 넘어가 보세요. 좀 현직 정치인이라서 좀 언급하기 조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이름을 일단 한번 잊어주시고 내용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에 여의도에서 한강하고 토론을 했는데 여기서 프리존 시티란 말을 했습니다. 하나 좀 넘겨보세요. 네. 자, 아까 정전협정 1조 5항에 한강하고 프리존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를 봐주세요. 글씨가 작아서 어찌 모르겠습니다만은 빨간색에 자 한강호 프리존을 끼고 있는 북한 행정구역 3개를 얘기했습니다. 연안군, 배천군, 개풍군. 한강호 남쪽에 3개의 시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3+3 이 6개 시군을 묶어서 프리존 메가시티를 만들고 한강호 중립지역에 마치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함께 교류했던 식으로 이것을 만들면은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김포에 여기 계실 거예요. 배천조 씨가 참 많죠. 연안이 씨도 참 많죠. 이미 과거부터 연안과 배천은 김포와 한 묶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뿌리를 회복하면서 조강 부활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러려면은 하단의 왼쪽 지도 봤습니다만은 기존의 임진각 도라산 전망대 중심으로 했던 부분들은 그대로 두되 한강하고 전략이 따로 구사가 돼야 한다. 그럼 이런 부분 속에서 3+3 이른바 프리존 시티의 개념이 많은 사람한테 이제 회자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보게 될 겁니다. 넘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집단 기억을 되살리자. 여기 자료주변 우리의 망각, 기억의 상실, 기억 상실증 걸려있는 거 조광의 이름 알고 정전협정 1조 5항을 기억해내고 남북의 하나됨을 끄집어내는 거 집단 기억, 집단 지성, 집단 감성으로 나가야 한다. 경제교류, 문화교류, 행정통합 강화 김포 행정통합의 움직임에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봅니다.